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김 선생님. 40년 동안 남의 집을 지으며 내 꿈은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는 법입니다. 제 인생 갈비탕처럼요. 아내는 말했죠. 당신 미쳤어요. 이 나이에 요리사라니. 여러분도 혹시 꿈을 접으셨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늦봄 식당의 문을 열어보시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두 번째 인생을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김정호. 올해로 68이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집을 짓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지어둔 꿈의 집은 한 번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꿈이 다시 내게 찾아왔다. 정호 씨,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회사 후배의 질문에 난 무심코 대답했다. 글쎄, 요리사가 될까 해. 말하는 순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물려받아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건설 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나를 40년 동안 같은 길에 묶어두었다. 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요리사라니요. 저녁 식탁에서 아들 민우가 내 결정을 듣고 벌쩍 뛰었다. 내 아내 영숙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요리학원에 등록했다고요? 퇴직금으로 조용히 여행이나 다니지.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무 늦은 걸까?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건데?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에서 유명한 한식당 북미관의 주방장 박 셰프를 찾아갔다. 이른이 넘은 그는 아직도 주방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선생님, 저 배우고 싶습니다. 박 셰프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크게 웃었다. 김 사장, 농담 하나. 지금 나이에 요리를 배우겠다고?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네, 진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셰프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이 칼 보이나? 50년 된 칼이야. 오래 쓸수록 더 날카로워지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칼질과 씨름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칼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나기도 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할 거면 그냥 쉬지. 왜 이러고 있어요? 아내는 매일 밤 내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손은 점점 재료의 결을 읽는 법을 배웠고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 셰프가 내게 말했다. 이제 내 음식을 만들 때가 됐어. 너의 이야기를 담은 요리를 보여줘. 내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퇴직금을 털어 작은 식당을 마련했고 늦봄 식당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봄이 늦게 와도 꽃은 피듯이 내 인생의 새 봄도 늦게 찾아왔지만
이제 활짝 피우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첫 달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다. 세 달째 되던 날, 아내가 식당을 찾아왔다. 여보, 우리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건 너무 무리예요. 그날 밤, 나는 식당에 홀로 남아 내가 만든 첫 메뉴, 인생 갈비탕을 바라보았다. 그 갈비탕에는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40년의 회사 생활,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꿈, 그리고 늦게 찾아온 용기까지.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문이 열리고 아들 민우가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빛이 있었다. 제가 아버지 식당을 SNS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대요. 이 맛있는 갈비탕은 누가 만든 거냐고요. 다음 날부터 식당에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진심으로 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젊은 부부가 데이트 코스로 내 식당을 찾고, 은퇴한 교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다. 1년이 지났을 때, 늦봄 식당은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 예약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방송이 나간 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50대, 60대 퇴직자들이 내 식당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김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59살인데.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시작했다. 어제는 박 셰프가 내 식당을 찾아왔다. 내가 해냈구나. 내가 틀리고 내가 맞았어.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다.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고 더 풍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된다. 주방에 서서 새 메뉴를 구상하며 나는 식당 벽에 붙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다. 당신의 꿈을 미루지 마세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요리는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장 소리와 함께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꽃은 어쩌면 내가 젊은 시절에 피웠을 꽃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꽃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었고 진정한 내 마음에서 피어났기 때문이다. 정호 씨, 오늘 특별 메뉴 준비해요. 아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한때 내 결정을 걱정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자랑스러움이 가득하다. 나는 칼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늦봄 식당을 연 지 정확히 3주년 되는 날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다. 내 손님들에게 항상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68배 새롭게 시작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주방에 서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이제 늦었어라는 말에 굴복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저 꿈을 접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맛있는 요리는 때로는 가장 오래 끓여야 한다는 것을요. 제 인생 갈비탕처럼 말이죠. 오랜 시간 낮은 불에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듯 우리의 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을 지피면 언젠가는 그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그 꿈을 접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맛있는 요리처럼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